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구스입니다. 이번 주제는 비트코인 혁명의 두 번째 혁명, 시스템 혁명입니다. 이번 편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은행이 위험하다. 2부, 비트코인을 극초기에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들. 3부, 비트코인 채굴, 진실 혹은 거짓. 우선 비트코인 시스템 혁명 제1부, 은행이 위험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비트코인 혁명 중 돈의 혁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의 가치를 가지게 된 건 단순히 새로운 돈을 쓰자는 걸로 된 것은 아닙니다. 사토시가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 바로 기존과 다른 시스템에 대한 혁명이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돈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지금의 은행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의 은행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비트코인의 시스템 혁명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은행의 조상이 누구랬죠? 바로 금세공업자입니다. 금세공업자가 했던 일은 당시 돈이었던 금 또는 금화를 가지고 오면 그것이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금 전문가인 본인이 금이 맞다라는 인증을 하죠. 그 내용을 보관증과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금을 찾으러 오면 반대로 본인이 발행한 보관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맞으면 금을 내어주고 내어주었다는 기록을 하고 다시 장부는 보관을 하게 되겠죠. 저 일을 하던 금세공업자는 비상한 머리와 될 놈은 된다는 천운으로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세공업자와 은행이 하는 일이 같습니다. 중앙에서 만든 돈이 위조지폐인지 확인, 인증, 기록, 보호하는 게 은행의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결제, 이체, 송금, 대출 등 즉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마다 은행에서는 저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하던 저 역할을 은행 컴퓨터와 인터넷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앙 컴퓨터가 보내는 신호를 개인 단말기로 받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금세공업자 때부터 내려온 중앙집권형 시스템입니다. 금세공업자에서 은행가로, 사람에서 컴퓨터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중앙 시스템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길들여져 왔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사회 시스템은 이렇게 중앙 집권화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이 정말로 안전할까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우린 2011년 4월 농협 해킹 사태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의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 18일간 농협 이용자들은 거래를 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사실 18일 이후라도 복구돼서 다행이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 전부 농협에 있었는데 그 기록이 다 지워졌다면, 게다가 만약 그 기록을 복구할 수 없다면 내가 농협에 얼마가 있었다는 걸 일반인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렇듯 중앙집권 시스템은 각종 보안 업체와 보안 프로그램으로 중무장하고 있음에도 해커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실제로 뚫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사토시가 제안한 비트코인 세상은 어떨까요? 사토시가 제안한 건 관리 주체에 대한 제안만이 아닌 보안상으로 뛰어난 새로운 시스템의 제안입니다. 첫째,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은행 역할을 우리 대중들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컴퓨터로 은행 컴퓨터 역할을 하자는 거죠. 마치 현재 중앙집권형 시스템이 독재에 가깝다면 사토시가 제안한 시스템은 다수결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블록체인은 컴퓨터의 민주화, 시스템의 민주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개개인의 컴퓨터들이 하는 일은 은행 컴퓨터와 같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 작업에 참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1리플을 보냈는데 그게 1비트코인으로 인식되어서 전송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누군가가 진짜 이게 비트코인인지 가짜 거래인지를 가려줘야 합니다. 참여 컴퓨터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 컴퓨터의 51%가 참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의된 거래들만 장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참여자 입장에서 컴퓨터의 전기세를 내가 부담하면서까지 이 작업에 참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사토시는 시스템에 참여한 컴퓨터에게 비트코인 2100만 개 중 약속한 특정 개수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주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증명 작업에 참여한 모든 컴퓨터에게 n분의 1로 주는 게 아니라 미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참으로 판정된 비트코인 거래 기록을 계속 쌓아둘 순 없으니 10분 단위로 묶음, 즉 장부화 시켜야 되는데 이 장부화를 하려면 해시 함수로 된 암호를 찾아야 하고 가장 빨리 암호를 찾은 컴퓨터 집단에게 50비트코인을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니 다음 10분 동안 비트코인 거래가 또 있겠죠. 마찬가지로 공동 분별 작업 후 암호를 가장 빨리 찾은 팀이 다음 장부에 50비트코인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부와 두 번째 장부는 암호화되어서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가면
작성된 장부들과 그 연결이 마치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비트코인 거래 장부들의 연결이죠. 블록체인 기술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저 기록들이 참여한 컴퓨터에 모두 동일하게 분산되어 한 컴퓨터가 만약에 망가진다 하더라도 혹은 해킹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른데 기록이 남아있어서 중앙 시스템보다 안전하며 해킹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컴퓨터를 해킹하기도 힘든데 수만 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동시에 해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코리니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 자산가이고 모든 돈이 여러분의 주거래 은행에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에 여행을 간 사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시설이 붕괴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미국에서 여러분이 자산 100억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전쟁과 동시에 한국 돈은 종이 조각으로 전락합니다. 둘째, 만약 가치가 보존된다 한들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해줄 은행 시스템이 이미 붕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 여행을 가기 전 100억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여러분은 인터넷만 되는 곳이면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가치도 보존되며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100억치 비트코인이 있다는 기록은 채굴기라 불리는 컴퓨터에 전 세계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시스템이 은행 중앙집권 시스템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채굴기가 하는 일이 채굴이 아니라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확인, 인증, 기록, 보호란 작업 증명을 통해 순수 비트코인 거래만 분류하고 10분마다 열리는 장부 암호 찾기의 승자팀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의 중앙 집권화와 달리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혁명에 의해 사람들의 신뢰와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블록체인은 옳지만 비트코인은 나쁘다, 둘이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아무 대가 없이 본인의 컴퓨터와 전기세 등 자신의 돈을 들여 참여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어차피 사토시는 시스템 참여의 선택권은 대중에게 맡겼고 어떤 이유에서든 시스템에 참여하고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2부에서는 이런 비트코인을 극초기에 접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